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장만 떠올려 본다면 괜찮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급락 회복을 빠르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소외돼 있었던 섹터들까지도 함께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다시 시장 베팅을 해야 되나 하던 찰나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다시 진행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이 우리 시장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다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AI 버블론 혹은 매크로의 불편한 움직임 이것들에 대한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대만과 중국, 일본의 이슈 속에서 국내에서 영향받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단발적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좀 긴 시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 관련한 이슈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11월에는 담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통상적으로 11월은 증시가 강한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죠. 지나고 나서 우리는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연말 랠리를 앞두고 장전을 하는 시기라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단기 조정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거라면 지금은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 오늘도 세워볼 텐데 간밤 마감한 월요일 미국 증시 흐름부터 체킹을 해보시죠. 3대 지수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벌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0.8%대 밀리면서 22,700선까지 후퇴했고요. 다우 지수가 1.2% 마이너스 46,600포인트 선을 반납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19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우세한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과열 혹은 버블 논란을 더 자극시킬 것인가 아니면 진정시킬 것인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AI에 대한 칩 수요를 견조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줘야 된다라는 중요한 과제가 던져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설령 그 견조하다라는 이 칩 수요를 확인시켜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칩들을 구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느 시점에 끌어올려질 것인가 투자자들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 엔비디아가 전망과 수요에 대한 전망이죠. 그리고 가이던스를 조금이라도 약하게 제시한다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이날 당일의 주가 변동에도 유의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일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9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지나간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발표될 10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아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신뢰도 자체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금리를 한번 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이 약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추세인가 그 경향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시장의 움직임을 크게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경계심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을 소화하면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12%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주요 저항선인 20선을 돌파했고요. 20선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데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장중 한때에는 92,000달러 선을 반납하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올해 많이 랠리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의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은 지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해가는 흐름인데 최근에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
약세를 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주된 요인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부분이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지금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 방금 전에 캡처를 해온 화면인데요. 현재 금리 수준은 3.75에서 4%입니다. 그런데 12월에 한 차례 25bp 낮춰줄 것이다라는 베팅이 이제는 45%대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반면에 동결 가능성은 55%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던 영향이었고요. 간밤에도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필립 제퍼슨 부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언급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등으로부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지탱하려면 12월에 금리를 내려줘야 한다. 간밤에 나왔던 발언인데요. 다만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해왔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 영향력 자체는 제한되는 모습이었죠. 간밤에 급락을 했던 특징적인 섹터를 꼽아보자면 하드웨어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의 영향이었는데 하드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동시에 내려잡았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마진 자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낸드 현물 가격이 지난 6개월간 50% 급등, D램 현물 가격은 300% 급등했다라는 점을 들고 있고요. 이 메모리가 하드웨어 원자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달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한 목표 주가 자체를 내려잡았기 때문에 델과 HPE 그리고 휴렛 패커드 등의 주가가 간밤 밀린 건 알겠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이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메모리 구매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가격이 워낙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서서도 이렇게 가격 협상을 하고 또 구매가 줄어들므로써 반도체 재고가 증가했던 경험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다 보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주들에게까지도 투심 위축이 나타났던 이유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8%대, AMD가 2%대, 마이크론의 주가가 2% 가까운 낙폭으로 진행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또 하나 투심을 위축시켰던 재료, 13F 보고서 공시가 이제 업데이트된 가운데 피터 틸이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온 거죠. 금액으로 따지자면 9,400만 달러.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또 다른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지분 매도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AI 투자가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여러 반도체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알파벳의 주가가 그나마 3% 급등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올라왔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매입 소식 가운데서 장 초반에는 5%까지도 상승폭을 벌리면서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파벳 역시도 엄청나게 많은 자본 지출을 들여서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수익화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종목이 아닌 만큼 막판까지 약간 상승분을 줄여나가는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역시도 1% 가까운 마이너스였습니다. 최근 빅테크들의 대규모 B2 논란이 이 오라클을 필두로 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아마존 역시도 B2 대열에 합류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17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데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AI 버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서 빅테크주들의 이 빚내서 투자를 하는 흐름들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보통 기술주가 약할 때 상대적으로 애플은 선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간밤에는 애플의 주가 역시도 2% 가까운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팀 쿡의 뒤를 이을 차기 CEO를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애플이 AI 쪽에서 약간 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팀 쿡의 어떤 퍼포먼스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장기적인 세대 교체의 일환으로 후임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테슬라의 반등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라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또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미중 갈등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FSD와 로보택시가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거다라면서 스티펠 측에서 목표 주가를 $508로 상향 조정한 점도 투심을 지탱했습니다. 그 밖에 큰 폭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꼽아보자면 일단 리튬 관련주들이 간만에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의 급등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한 가지 좀 역설적인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앞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특히나 실적이 저조한 광산들은 일부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리튬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엘버말과 SQM을 비롯해서 여러 이 피어 종목들이 다 함께 뛰어 올랐습니다. 알리바바는 새로운 퀸 앱을 공개했습니다. 챗 GPT의 알리바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주가 2.5%,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은 80%에 달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CEO 등의 임원들이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도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7% 급락했으니까요. 국내 증시 암호화폐 센티먼트에 영향을 주게 될지까지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지금부터 민영 앵커가 세워드립니다. 빠르게 회복을 보이는 것은 반갑긴 한데 확실히 11월 들어서 변동의 폭이 커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장도 그러했죠. 그 전 거래일의 하락분을 메꾸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연하게 커지는 변동 속에서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 또한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는 AI 버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죠. 주말 사이에 더해졌던 삼성그룹,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이슈도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덕분에 어제 코스피가 1.9% 올라설 수 있었고요. 어제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방송 내용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의 반도체 투자 기대로 소부장단에 관심이 올라갈 수 있다. 삼성전자 매출량 비중이 높은 반도체 종목들 어제 강세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의 제품 가격이 최대 60%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드렸죠. 모건에서는 엔비디아 블랙웰 본격 램프업 시즌이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웰 이슈로 인해 CCL과 그 소재인 파미셀 등도 같이
같이 살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봤었고 생각나는 기판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었죠. 자, 이수페타시스가 기판사로서 역대급 실적을 내며 신고가를 기록한 어제입니다. 이 덕분에 기판주들 가열차게 올라왔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숨고르기를 좀 보여주고 또 내달리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심텍, TLB,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또다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와 더불어 두산과 파미셀, 블랙엘 AI 서버에 들어가는 CCL 그 소재 파미셀 이렇게까지 연결되면서 이들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까지 같이 올랐죠. 어제는 AI 반도체 진영이 힘내면서 지수 상승에 꽤 많이 기여했던 하루입니다. 자, 이들만 간 것은 아니고요. 우주항공 방위산업, 꽤 쉬고 있었던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가 어제 부상했죠. 바로 일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27일 일정으로 말씀드렸던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UAE를 비롯한 순방 일정 속에서 방산 세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한국항공우주 3분기 실적은 그리 볼 것이 없었으나 4분기부터 그동안 지연됐고 이연됐던 것들이 이제 실적에 잡히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모처럼 한국항공우주가 7% 정도 올라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쪽이 가니까 함께 좀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주는 모습이 있었죠. 자, LIG 넥스원 실적 나오고 충격 변동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일단 회복할 수 있을지를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어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셀트리온. 큰형님들은 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었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오름테라퓨틱스, 스리빌리언, 퓨처캠, 인벤티지랩, D&D파마텍. 그러니까 다소 사이즈가 조금은 작은 종목군들의 시세가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의료, AI 단에서는 그래도 관심의 종목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좋은 분위기를 반증해주지 않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좀 눈에 띄는 이슈가 있죠.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그 안에서 일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시세 측면에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다. 대만의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죠. 중국 외교부는 일본과 정상급 회담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다라는 멘트를 더하기도 했고 일본이 지금 독도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계속 날선 비난을 했고 자국민에 대해서 일본 관광이나 유학 등을 자제하라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됐죠. 자, 일본으로 가던 이들의 관광 발걸음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이라는 수혜 기대감이 어제 좀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카지노, 미용, 화장품, 면세, 여행주들이 올라갔고요. 서부 T&D는 최근에 실적 이슈도 조금 있었었죠. 어제 주가가 18%나 급등하면서 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그래도 붉은 기운을 뿜어냈던 어제입니다. LNC바이오, 리투오 이슈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인데 어제 이러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나타냈고요. 11% 상승이었네요. 자, 반대로 이 이슈 속에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명품 소비하는 것을 좀 타격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 유럽 명품 주식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유럽에서는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버버리랑 루이비통 측에서는 주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네요. 이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좀 크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필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개별 종목으로서는 이러한 이슈가 정말 일본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중국이 한국의 무언가를 더 우호적으로 해석할 이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이 한국에 더 들어온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쓰는 게 바로 의료 관광이었다라는 얘기가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방송으로 워낙 한국에서 많은 시술과 성형을 받고 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들이 마치 세계인의 아버지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전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선호지로서 지금 일본을 제치고 한국 검색량이 1위로 치고 나갔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었죠. 작년 기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관광객이 꽤 많았고요. 진료비 지출 내역의 대다수를 보면 77.3%가 피부 및 성형에 쓰였다고 하네요. 그냥 오는 관광객보다 의료 관광의 목적을 갖고 오는 이들은 훨씬 더 한국에서 소비하고 지출하는 내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저 성형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의료 관광을 왔다면 최근에는 성형보다는 시술 쪽으로 진료 과목이 확대되고 있죠. 시술로 관심이 옮겨갔다라는 것은 소모품에 대한 소모성 제품의 사용이 많아지고 점차적으로 재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K관광, 의료관광에 대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쇼핑 유통 위주의 관심이었다면 관광객들이 이후에는 덕질관광, 엔터 쪽에 영향을 줬고 최근에는 명확하게 의료관광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죠. 그래서 미용기기, 시술단의 종목들을 일단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톡스와 필러, 리프팅, 피부 쪽, 그리고 스킨부스터는 좀 따로 떼봤는데요. LNC바이오, 휴메딕스, 바이오비주 등등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LNC바이오 등으로 일부 종목으로 국한될지. 왜냐하면 뷰티 시술 쪽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강한 느낌은 아니어서 개별 특징주단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GLP-1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하면 일단 좀 예뻐지는 그 욕구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나 피부 시술에 대한 니즈가 더 올라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국내 의료관광, 시술 관련한 기업들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이슈가 나온 김에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이 급등하는 소식들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올해 6월 이후 탄산 리튬 선물 계약 상승률이 누적으로 56%입니다. 발음하기 좀 어려운 중국의 리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강북 리튬 회장은 이 추세라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공급을 좀 줄여둔 상황에서 리튬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ESS 등으로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리튬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튬이온 전지 전해액의 필수 소재부터 탄산 리튬까지 급등하는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부 2차 전지 밸류체인 소재 종목들이 요즘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리튬 쪽으로는 미국에서 오늘 새벽 엘버말, 리튬 아메리카스, 소시에타드 퀴미카, 리튬 아르헨티나 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리튬주들 급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국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고요. 자, 국내에서는 반도체 포모 랠리가 일단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포모의 바톤 터치 느낌이에요. HBM, DRAM, 낸드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장기 계약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슈퍼사이클보다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되다 보니 반도체 쇼티지 혹은 반도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까? 거기에 포모를 느낀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월간 단위로 계약하다가 이제는 1년치, 6개월치 이렇게 통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AI에 좀 집중적으로 주력해야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한 것은 이퀄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AI 업체들은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올해 주가가 이렇게나 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포모 바톤을 이어봤죠. 여기에 내가
시세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만 같은 포모 랠리가 지금 반도체 진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이 계속 이 시세를 툭툭 치면서 뒤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될지 이 포모 랠리의 끝은 어디일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모 랠리 속에서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조금 소테마 성격의 종목군들도 이슈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소테마 전력 반도체인데요. 단독 뉴스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SK그룹이 넥스트 반도체 앵커 기업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앵커 기업이라는 건 먼저 시작한 기업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 전력 반도체 쪽에 그동안은 좀 반도체 회사들이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었었는데 SK그룹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전력 반도체를 떠올려 봐야겠죠. 뭔가 연산을 하고 이런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들이 메모리 쪽이라면 전자기기에서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교류, 직류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전력을 분배하는 역할, 굳이 사람의 인체로 표현을 해본다면 근육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전력 반도체가 쓰이는 곳은 얼추 모터가 돌아가는 곳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가전, 전기차, 태양광, ESS, 휴머노이드 로봇, 컴퓨터, 모바일까지도요. 전력 반도체가 소재 변환이 일어난 몇 년이죠. 과거에는 SI였다면 여기에 탄소가 만나서 실리콘 카바이드 혹은 질화갈륨 측으로 전력 반도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고압에도 고열에도 더 잘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을 정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SK그룹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된 거죠. 전력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식 웨이퍼 제조사부터 완제품 제조사, 우리가 다 아는 인피니언 이런 업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고객사, 여기서 완성된 전력 반도체들이 이런 곳들에 납품이 됩니다. 국내에서 떠올려 볼 수 있는 전력 반도체주, SK부터 KEC 많이들 떠올리시고요. SK 쪽에 그룹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업체들로 RFHRC, RF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SK 쪽에 납품했던 이력으로 본다면 DIT도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 테마로서 단독 뉴스이긴 하나 관심을 받을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클 때는 소테마까지 다 이렇게 좀 한 번씩 관심을 받아가는 분위기인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반도체로 워낙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이런 소테마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은 반도체 시세를 이어가주진 못했습니다. 그 영향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요. 13F 기관 투자자들이 AI 종목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다. 또 신용카드사 대출 순상각률이 증가해서 대출 불안이 나온다. 이런 얘기로 지역은행 금융주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가 불을 지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과정에서 하드웨어 마진의 압박이 좀 가해지고 있어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하락하기도 했죠. 이래서 전체적인 기술주와 반도체 부진 속에 3대 지수가 떨어졌고요. 그나마 견조했던 혹은 그나마 버텼던 쪽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 등이 되겠습니다.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약품가 인하, 가격 인하 이슈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인하 이후 대중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노보노디스크 이런 쪽에서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와 리튬 주식들. 테슬라는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노력이나 완전 자율주행 모멘텀이 한 번 더 재평가받으며 주가가 올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산리튬 가격으로 리튬 주식들은 올라섰습니다. 많이 빠진 쪽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입니다.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변동이 컸고요. 여행주도 꽤 흔들렸어요.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이런 쪽이었는데 구글의 캔버스가
소개가 됐습니다. AI 여행 서비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충격으로 빠졌는데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알파벳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의 깔끔 요약으로 매크로 불편했고 AI 반도체 하락했다. 그나마 버틴 건 테슬라와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지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인가? 일부 종목들은 꽤 올라오기도 했고 하지만 뭐 다른 반도체나 조선, 원전 올해 막 갔던 것 대비해서는 아직 이들의 시세가 그렇게 뜨거워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들 들죠. 하나증권에서는 지금을 비중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금리 환경은 오락가락합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얼추 반영해서 소외가 되었었죠. 그런 가운데 비만이나 메쉬 중심으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깐부 빅파마의 활약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ABL 바이오처럼 기술 이전을 해내는 기업들로 인해서 이슈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기술 이전을 했고요. 깐부의 활약으로 또 비만 이슈가 커지면서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잘 나가고 있죠. 실적 이슈로 SK바이오팜, ST팜, 셀트리온 등등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깐부 쪽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나 에보미온, 룬드백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 속에 들어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증권은 이제 얼추 실적 발표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시 조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모두의 관심이 쉬어갈 때 다음 실적을 기다리면서 비중을 늘려볼 수 있다라며 제약바이오 혹은 바이오텍 기업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제약사 SK바이오팜,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인투셀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에이프릴바이오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든든한 파트너 에보뮨, 얼마 전에 나스닥에 IPO 한 기업이죠. 에이프릴바이오 깐부 기업으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R3 임상 성공과 사파에 대한 플랫폼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억 달러의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 가치에 에이프릴바이오 귀속분을 50% 반영한다면 이 정도 목표가는 나와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죠. 목표가 6만 원.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보고서 등이 속속 업데이트되는 제약바이오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 개별단으로 옹기 확산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투자의 에이프릴바이오 목표가 지금 현재가가 전일 종가 4만 원 정도였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이런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일단 뉴욕장은 하락이었죠. AI 기술주 변동이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실적을 앞두고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변동,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약화되는 것인가 불안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단 그런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SK 하이닉스 금요일에 급락분을 어제 상당수 만회했죠. 막 7% 빠졌다 7% 오르는 현상이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도 약간 불안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주도력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좀 곁다리 테마로 전력 반도체 뉴스가 나왔다라는 점 일단은 체크해 두시죠. 제약바이오, 알보리펩, 에디올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진만쌤 코오롱 티슈진 얘기하셨는데 코오롱 티슈진 분위기 괜찮았고요. 이런 대표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지 관심을 붙들어줄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죠. 한일령 반사수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불편함이 한국의 반사 수혜로 이어진다면 의료관광 혹은 카지노 이런 쪽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월에 뉴페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세나테크놀로지 그린광학부터 이제 시장의 변동이 커지면서 장중에 초반에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며 거래 마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IPO 종목으로는 가장 관심을
집중돼서 받고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가 오늘 상장하게 되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세를 낼지 그 코스닥에서 얼마나 그 시세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약간 주도하는 섹터가 없을 것 같은 분위기는 오히려 이런 신규 상장주로 자금이 집중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누리호 발사 이슈로 인해서 일정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항공 우주 관련 업체 비추로네스텍이 21일에 상장하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 트레이드성 자금으로라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월에 뉴페이스 살펴봤고요. 오늘의 일정, 더 핑크퐁 컴퍼니 IPO가 가장 큰 일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이슈들, 목요일이 엔비디아 실적 공개 가장 중요하고요. 금요일 JYP 스트레이키즈 컴백, 미국의 옵션 만기일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 정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정 속 내용들까지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손에 대본이 없습니다. 고로 저는 행복합니다. 마음껏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박창윤 대표님, 시장이 변동을 보여서 투자자들이 불안하지만 변동 이후 또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도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저 그냥 빠질 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박창윤 대표님은 포트 운영들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시장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바이 더 딥.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항상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극도 쏠림과 변동성입니다. 즉 최근에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빠질 때 사는 전략이 최근에 유효하고요. 만약 올라갔다 싶으면 파는 전략,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동네에서 놀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겠죠. 결국 저는 주도 섹터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물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룸과 여지 자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AI가 묻어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 국면에서 모아가자 하는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AI 묻어있는 종목 안에서 숫자가 동반이 되는 종목, 크게는 반도체와 전력 설비 이쪽이 되겠죠. 물론 이런 연료전지를 비롯한 이런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AI가 묻어있고 온사이트 전력원으로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지만 당장의 실적, 숫자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AI 버블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때 그에 따른 낙폭이 좀 더 크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압축이 되는 건 반도체와 전력 설비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주도 종목들을 오히려 빠질 때 모아간다는 측면, 이렇게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급등 아니면 급락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급락이 나올 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변곡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젠슨 황 CEO 컨콜, 이 부분에서 AI 버블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정면 돌파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 AI 버블론 핵심 뭐죠? 수익성과 그리고 재무적인 부담에 따른 이런 최근에
관한 재무적인 우려감 뭐 이런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수익성이 과장이 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진수랑 CEO가 시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을 해주게 된다면 최근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은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그렇죠. 결국 주도 종목들도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죠. 보통 우리가 이런 주도 섹터들이 쉬어갈 때 짧게는 2, 3주, 길게는 2달에서 3달까지 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지금 한 2, 3주 정도 쉬어가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컨콜을 통해 이런 시장의 우려를 얼마만큼 불식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지금은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는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이 계속 유효하다. 바이 더 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 주도 섹터의 흔들림에 나까지 패닉셀링에 동참하지 말자라는 얘기, 기존의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주네요. 두 분 다 확실히 키도 굉장히 크시고 딱 덩치도 좋으신데 이분들의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전략에 대한 배팅력도 장난이 아니다라고 느껴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이익을 좀 챙겨보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진만쌤 정말 공격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조정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셨고 심택이 급락했을 때도 이후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어제 심택도 좋았고요. 어제 말씀 주셨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쪽도 좋았고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주도 섹터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아직도 강경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주도 섹터는 명확합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오르고 공격적이긴 합니다만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르고 내리고는 분명히 이슈도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식시장에서 맨날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의 내림과 다시 올림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지금 명확하게 내년도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많이 비싸다라고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내년도를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반도체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관련돼서는 지금 4월에 한번 엄청나게 트럼프 관세 이슈로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난이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 번 이제 한 결로 쭉 하락했다 다시 올리는 V자 반등이었었는데 이제 요즘 이제 11월 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개인 투자자들이 퐁당퐁당해서 한 번 이제 바닥에 좀 이제 그 강물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손실률이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어제도 실제로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장 데이마켓 거래가 되는데 애플 상승에 따라서 좀 기대를 하고 데이마켓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어제 또 이제 미국장 혼조에 따라서 꽤나 크게 손실이 난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그다음에 어제도 실제로 회복장이긴 했습니다만 주도 섹터 내에서의 회복이었었지 어제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제 매번 중형주 이상의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내릴 때는 더 내리고요. 오를 때 못 올라가는 것만큼 진짜 화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중소형주 매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셀 지수 내에서 소형주들은 52주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고 의외로 한국도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난이도가 크니까 조금은 공격적인 선택지지만 그래도 매수의 이유가 명확한 이제 섹터를 공략을 하셔야지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저는 반도체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이면서 AI 버블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히려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를 줄인다라고 IR을 했었으면 저는 이거 버블이다. 당장 모든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은 단기간에 부침을 겪고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오히려 다음 분기 IR에서 또 한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캐펙스 투자가 줄여진다. 투자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정말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반도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창윤 대표님, 네. 엔비디아 관련형 종목들, 이수페타, 두산, 파미셀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는데 어제
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근데 앞서 시청자분도 하나 올려주신 게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세론으로 주가 흐름이 나오는 때가 많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정리를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특징이에요. HBM3E에서 4로 넘어갈 때 이게 단순히 세대수 변화가 아니라 그에 따른 설계 구조 변화와 완전한 폼팩터 변화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HBM 베이직 다이 위에 기존의 GPU와 그리고 이런 그 메모리 단 HBM 쪽이 수평으로서 적층이 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GPU 위에 HBM을 올리는 수직으로서 이제 우리가 설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 자체가 루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 자체가 기판 이런 그 스펙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부분이고 기판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체가 유리 기판이라든지 CCL 같은 동박 적층판 이쪽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반응이 IT 소부장 내에서 가장 핫하게 나오는 쪽이 기판과 CCL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종합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그동안 계속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이닉스 최근에 ETF 레버리지 이런 쪽을 최근에 빠질 때마다 많이 사서 모아가는 쪽이 있으니까 핵심적인 종목 쪽에 집중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IT 이런 종합 반도체 업체에 이어서 장비단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소재하고 부품단까지 최근에 확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소재 부품단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쪽이 지금 기판과 그리고 CCL 소재 이런 쪽이잖아요. 부품단에서 네. 이런 기판 쪽.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 부품단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판 쪽에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CCL 쪽에서 두산이나 파미셀 여기 하나 더하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 계속해서 끌고 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세론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빠지면 내년도 이런 폼팩터 변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메모리 3강이 어디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HBM4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설계 구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양강구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키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결국 기판과 소재단 특히 CCL 쪽과 이런 MLB 쪽 기판의 힘을 가지고 있는 뭐 대덕전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리드 프레임 쪽에서 패키지 기판 쪽으로 지금 빠르게 콜 진행 중에 있는 해성 DS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팅을 했거든요. 네. 미팅을 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이쪽과 지금 미팅을 했어요. 이쪽도 기판 업체잖아요. 기판 업체고 우리가 기판에서 죄송합니다. 동박 업체잖아요. 동박 업체. 근데 동박 업체 안에서도 보시면요. 잘 보셔야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우리가 그 동박 자체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지박. 근데 이쪽은 2차 전지 쪽, ESS 쪽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이쪽의 특징은 뭐냐면 회로박 쪽이에요. 회로박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늘리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내년까지 이쪽 회로박 캐파를 3배를 늘린다고 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회로박 사업부를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동박 3사라고 해서 다 같이 사는 것보다 지금 대장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만약에 동박 쪽에 투자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쪽을 좀 집중을 해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판과 CCL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판, CCL 그리고 회로박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롯데 에너지머티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 친구들 2명이 SK 하이닉스 주가 대응을 보이는 걸 보고 와, 저희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명은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인데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며 어디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급락할 때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얼마나 올라온지도 모르고 HBM이 뭔지도 모르고 100만 원 간다며 하고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 올해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 떨어지면 추가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심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들 물론 단발적으로 뭐 어제의 시세만 놓고 봤을 때는 심플한 이가 더 큰 돈을 번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투자에 대해서 심플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만 쌤. 네, 이제 사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빠지면 사야지.
밀리면 사야지, 조정이 오면 사야지.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이 빠지면은 못 삽니다.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저도 이제 하이닉스 여기서 사야 되나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할 찰나 하루가 지났고요. 월요일이 되니까 금요일보다 고점까지 금요일 이제 시초가보다 높게 마무리가 돼서 끝났는데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 밀리고 왜 올라가지? 사실 근데 하이닉스가 진폭이 이렇게 커지면 소부장들은 거의 죽습니다. 올라갈 때 못 따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2배로 내려가서 소부장 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로 어려워서 난이도가 정말로 어려운데 하이닉스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21선의 터치가 되면은 매수를 해보는 게 가장 지금 현명하고 심플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AI 버블론보다 가장 더 위에 있는 게 유동성과 매크로 이슈들이 지금 살짝 문제가 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살짝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 하이닉스 내년에 돈을 더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아마 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21선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 당연히 이만 가지고 싶은 주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하이닉스는 21선에 붙여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원이 한번 깨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을 써보실 때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라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보시게 되면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혜를 못 받는 같은 반도체지만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가 명확한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제가 기판 쪽, 이제 원래 이제 원조 기판 쪽 고수가 박기판님이시니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판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재고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 쪽 재고 자산의 리드 프레임 그런 일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 네. 리드 타임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신규적으로 이제 기판도 생산을 해야 되고 디램과 낸드를 쭉쭉 뽑아내야 되는데 가능한 이야기지만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판주들도 올려서 가격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렵게 막죠. 작은 소부장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지는 마시고 지금 기판주들은 여기서 내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저는 여기서도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택 같은 경우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 지금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킷에 비해서 이익 관련 ASP죠. 이익 관련돼서 살짝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들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서 아마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소캠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소캠 관련돼서 지금 기판 쪽 독점으로 들어간다라는 기사 때문에 이전에 상승한 이력이 있는 심택이 아마 목요일 날 정말 날 잘 보면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출연을 했는데 어제 못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공정 투자가 집행이 되는데 이에 맞춰서 후공정 투자가 원래 같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즉 후공정 쪽에 대해서 외주를 계속적으로 주겠다. 예전에는 후공정 투자도 같이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후공정을 완전히 외주로 맡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턴키 방식으로 이제 후공정을 하는 오사트의 대장 하나마이크론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강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은 여러분들의 포트의 한 축을 꼭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두 분의 의견을 업데이트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반도체 늘 고민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도 사도 되나요? 혹은 이거 갔으니까 따라갈 소부장 뭔가요? 이런 질문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BL 바이오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 아니면 D&D 파마텍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알보리에 디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돼요? 아니면 그거 따라갈 다른 종목 중소형 바이오 뭔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최근 빅파마는 본인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후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과 컨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모달리티 쪽에 이중항체, ADC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계속 받을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박창규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포트를 짠다면 오로지 제약바이오로만 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포트 비중을 넣으시겠어요? 일단 포트에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당연히 끌고 가야죠. 아무래도 가장 큰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있고 제약바이오 반응이 가장 세게 나올 때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이 있을 때 그리고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을 털고 이제 이에 따라서 새롭게 채우는 시기 자체가 보통 이제 12월 중순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지금 11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시기에 현 시점부터는 플랫폼 기업들부터 먼저 담아야죠. 그러면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에이벨바이오 뭐 이런 쪽인데 최근에 에이벨바이오가 뭐 한 3일 만에 9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좀 일정 부분 좀 쉬어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이번에 일라이 릴리와의 추가적인 지분 투자 이외에 어제 보니까 대표이사 IR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빅파마와의 지분 투자에 대한 협업 그리고 플랫폼 수출에 대한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한 시점 자체가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커질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결국 바이오는 신고가하고 대장 이런 종목들이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알보리 플러스 에이빌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을 한 축에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메세라가 결국 화이자로 넘어가는 모습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에 따른 단기적인 모멘텀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DD01이라고 하는 메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흐름 자체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에 따른 최종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48주 중간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객관적 반응이라든지 중간 생존값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계속 확인하면서 최근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GLP-1 계열의 이런 비만 치료제 원툴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대사 이상 질환까지도 2중, 3중 치료제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D&D 파마텍 한쪽에서 담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자체 GLP-1 신약 자체를 임상 3상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결과값이 언제 나오냐면 연말에 빠르면 임상 허가 신청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국내 시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제약사 안에서는 한미약품 이런 종목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쪽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 진행 단계에서 아직까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해서는 약간은 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제형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반응을 보면 일동보다는 한미가 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담게 되면 알보리, ABL 바이오 같은 플랫폼 한 축, 비만 쪽에서는 D&D 파마텍과 한미약품 이런 식으로 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보리에 한 이렇게로 요약이 가능하겠네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 ABL, D&D 파마텍, 한미약품, 제약바이오로만 포트 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바이오텍과 비만 대표 종목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ABL, 리가캠, 알테오젠, 비만은 요즘에 G2G 바이오 핫하고요. 올릭스, 인벤티지랩, 미용의료는 LNC 바이오, 그리고 의료 AI, 3빌리언 뭐 이런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진만쌤은 이 중에서 어떻게 제약바이오로만 포트를 구성했을 때 종목을 넣어보실지. 물론 워낙 반도체 포트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일단은 제약바이오로만 한다면.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만약에 오늘자로 이제 포트를 편입을 한다면은 ABL 바이오가 눌릴 때 매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IR 진행했는데 대표님 거의 얼굴에 자신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기대하라라고 이제 주주들에게 한마디 딱 던지고서 가시는데 저렇게 멋있구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단일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살짝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ABL 바이오를 매수하시는 전략이 저는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표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이전부터 바이오는 그냥 알테오젠과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를 싸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알리에 하셨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후발주자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메지온과 매드팩토죠. 이제 신약 개발 기업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기술 수출에 잘하는 기업을 여러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기술 수출에 또 한가닥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메지온과 매드팩토 두 종목을 오늘 관심을 가져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기술 그런 애로 잘하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바이오까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바이오는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꼭 원칙을 지키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참 쉬운 게 바이오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바이오일 수 있어서 투자 성향이 더 맞는 분들 한해서 이제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엘로로 증명해내는 기업으로 집중하던가 아니면 트레이딩으로 조금 매매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의료 AI는 두 분 다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요즘에 테마단에서는 의료 AI가 소리 없이 강하게 꾸준하단 말이죠. 박창윤 대표님 의료 AI 의견 있으실까요? 의료 AI 쪽에서 앞에서 이제 뭐 CS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근에 반응이 나오는 3빌리언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체크했었던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 AI 쪽이었습니다. 그 의료용 AI 쪽에서 실질적으로 매출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국내 빅파마들과 협업을 통해서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료용 AI가 어디인가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루닉같이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어닝 쇼크와 더불어서 그리고 재무적인 부담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은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는 쪽이 신테카 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AI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슈레딩거 그리고 리커전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국내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그에 따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투자자 NDR 자체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체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딥서처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네오 ARS 뭐 이러한 자체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 신약이나 그리고 항체 신약 이런 부분 자체의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고요. 자체 이 에셋 자체가 저도 최근에 체크해 본 것 자체가 최소한 30개가 넘어가는 이런 주요 후보 물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에셋 자체를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 국내 빅파마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전에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을 때 최근에 유증에 대한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다소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최근 주가 흐름 지난주와 이번 주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런 부분 자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향후 수년간은 이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 없이 이에 따른 본업단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 의료용 AI 쪽에서는 이 종목도 다크호스로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AI 단 얘기해 주셨는데 진만쌤도 의료 AI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냥 올라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진폭의 파동 분명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굳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섹터가 좋은 게 아니라 종목이 일부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섹터 자체는 이제 미국 쪽도 사실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관련돼서는 오히려 올라간 거는 박수 쳐줄 만한 일이지만 굳이 산다라고 하면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의견들이 두 분 다 각각 명확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이 가는 쪽에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와 바이오만 했는데 저희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흘렀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 한번 해볼게요. 진만쌤, 어제 우주항공 쪽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누리호 4차 발사 이슈도 있고 쉬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카이에 대한 뭐 기대 요소가 좀 등장한 것도 있는데 우주항공 왠지 안 보신다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일단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방산이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노스페이스가 상업용 위성 한 빛을 발사를 할 예정인데 예전에 한번 밀려서 하한가까지 갔다 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추워서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제 항공 쪽도 미국 쪽 이슈와 맞물려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너무나 좀 작은 기업들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이제 높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하되 많이 빠졌던 기업들 내에서 좀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주제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방산 세일즈 기대감이었었는데 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LIG 넥스원이 최근에 많이 밀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천궁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사우디 쪽에서 이쪽에서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 중인 LIG 넥스원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쪽은 일단은 주말에 이노스페이스가 발사를 하니까 그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다만 이제 실패하면은 그만큼 낙폭이 클 수도 있다는 것까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위산업 쪽에 대한 우주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리마켓 시세가 시작이 돼서 요거 보고 또 추가적인 질문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발 분위기 어떨까요? 열어보시죠. 아하,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단은 하락권의 분위기입니다. 뉴욕장이 3대 지수 밀렸고 AI 반도체 기술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각오는 했는데 언제나 각오를 하고 봐도 파란색은 기분이 별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 종목군들 일단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비교적 견조하네요. 어제 장이 좀 내리더니 오늘 장 강보합. 완전 AI 반도체가 좀 인버스 성격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BM 올라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앞서 의료관광 쪽으로 이제 키워드 잡아서 브리핑 드릴 때 살짝 이쪽 종목들 짚었었는데 일단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딱히 막 의미 부여할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나왔습니다. 이 상승률 상위권으로 봤을 때 미래 나노텍 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밖에 일부 2차전지 소재주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회로박 이슈 살펴봤었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상장하는 더 핑크퐁 이슈 속에 삼성 출판사가 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비슷한 맥락의 시세가 되겠죠. 자, 리튬주 얘기 살짝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미국에서 리튬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의 상승세. 지난 시간에 이제 리튬 쪽 얘기해 주셨던 박창윤 대표님,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V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리튬 이런 부분의 광산의 폐쇄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EV 이런 그 캐즘에 의한 수요 둔화가 향후에 광산의 이런 폐쇄 이런 부분을 공급단의 둔화 이런 부분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자극이 되면서 오히려 탄산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 자체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시장 반응 자체가 좀 나타났었고 알바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국장에서 2.2% 상승 마감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최근 이에 따른 흐름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리튬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움직이는 종목에서 앞서 이제 미래나노텍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성일하이텍 이러한 종목들도 프리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으로 보시면요. 꼭 AI가 빠질 때 2차 전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빠질 때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바이오 쪽이 올라오고 이 세 개 구도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런 순환매단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EV, 캐즘 자체를 극복하는 모습 자체가 최근에 온사이트 전력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신재생과 맞물려서 ESS 쪽으로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키는 목요일 날 있을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AI의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 국면을 얼마만큼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즉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얼마만큼 해소해 줄 수 있을지가 결국은 2차 전지 이런 투심의 향방을 또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계속 체크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쪽 짚어봤고요. 이 프리마켓 개장 특징주로서 앞서 이제 LNC 바이오, 파마리서치 이런 스킨부스터 쪽 종목들 살짝만 시세 언급 부탁드립니다. 진만쌤, 네. 갖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할까요? 일단은 저는 파마리서치가 조금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미반도체 하나 비전처럼 LNC 바이오랑 지금 이제
그 파마 리서치랑 조금 이제 시장을 양분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좀 더 점유율을 서로 뺏어간다라는 좀 인버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토 쪽 영향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LNC 바이오부터 휴메딕스까지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에는 파마 리서치가 지금 조금 저는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과하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되돌림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이제 화장품은 아니고 이제 스킨 부스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시세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의 개장 특징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이었고 이제 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 분당 한 2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찬규 대표님, 언제까지 전력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실 겁니까? 최근에 한 3주 되었죠. 네. 그러니까 AI가 조종 국면 안에서 지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을 때 반도체는 대장주 중심으로, 즉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오히려 모아갈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ETF를 활용한 레버리지 이런 부분으로서 최근에 시장 가파른 수급 이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의 단절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반도체는 한쪽에서 대장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전력 설비 안에서도 최근에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20전 전후에서 지금 현재 기관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전력 설비들을 모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안에서 가장 대장으로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수주가 탄탄해요. 이미 3년에서 4년째 수주 잔고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요. 올해 이제 수주 받는 물량 자체는 지금 현재 27년도, 28년도 거 슬롯 닫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27년도 슬롯은 닫혔고요. 28년도까지 지금 현재 슬롯은 마무리 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고가 수주 받았던 물량 자체가 들어가는 시점 자체가 우리가 언제냐면 28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과 내후년 숫자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이미 우리가 수주 받아놨었던 부분, 즉 23년, 24년도 이렇게 받아놨던 물량 자체가 내년과 내후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26년도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27년도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는 모습이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조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이제 이번에 3분기 말 수주 잔고 체크를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년 PER 지금 현재 24배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실하게 실적 베이스로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관심을 안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 당연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출 보증 보면 결국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에 수출 비중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결국 지금같이 1,400원대 중후반 환율 이런 모습이 최근에 뉴노멀로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익스포저가 높은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AI 조정 국면입니다. 한 3주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쉬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실적이나 숫자가 뒷받침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지금 생기고 있는 업계 대장주 이런 종목들을 담자 3년치 일감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27년도 밸류 25배 미만에서는 담아야 된다.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오늘 마지막 픽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네, 원래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첫 전략을 땄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뭔 기사를 봤는데 오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BOE의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OLED 관련 밸류 체인을 봐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에 최종 판결 이후에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컨트로닉스 같은 OLED 업황들이 또 마침 또 주말에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나왔고 그다음에 LG 쪽도 OLED 쪽에 다시 한번 초격차 전략을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취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판결이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신 쪽 한번 보고서 아침에 전략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 또 좋은 판결이 났었을 때 OLED 밸류 체인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원래 짰던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 QR코드 카메라 들고 찍어 보시면은 제가 원래 짰던 전략도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OLED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 그다음에 QR코드 참고하셔서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의 전략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각각의 전략 저희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제약바이오 진영이 힘내네요. 리가캠바이오 또다시 진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0.5%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조금 확장된 바이오 종목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강세 있고요. 삼천당제약 등도 올라서면서 조금은 힘내고 있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으니까요. 분위기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의 다양한 분위기와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